컷. 자, 우리 172쪽에 174쪽까지 돼 있는 황석영의 소설 보도록 할 건데 짧습니다. 굉장히 단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뭐냐? 되게 짧아요. 타인의 방보다 아마 더 짧을걸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생략된 거 거의 없고요. 전략된 거 거의 없고 중간 부분에도 진짜 짧고 마지막 뒷부분도 쉽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게. 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 67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기억이 다 납니다. 자, 그리고 가의 가의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역사가 있는데 6.25 전쟁, 일제강점기, 독재 정권 시대라든지 이런 역사가 있는데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겠죠. 맞겠죠? 자, 이런 개인의 삶과 역사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놓은 게 앞부분 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황석영이 쓴 게 아니고 일단 평론에 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시고. 자, 나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원에서 준 그 정리 자료 있죠? 그것도 사실은 요거 지문 보고 나면 안 봐도 됩니다. 다 내가 말해줍니다. 자, 나 들어가 볼게요. 청년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청년, 오케이. 왜 익명화되어 있죠? 중심인물이거든요. 자, 익명화된 중심인물입니다. 익명화. 자, 누구다. 원래 일반적으로 자기 이름 실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설이 기본적으로 이름이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익명화된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유는 이거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민족사로 확대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민족사. 자, 청년을 익명화시킨 이유는 한 명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우리 민족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자, 개인사를 민족사로 확대시키려는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이 넙죽 절을 했어요. 당황한 노인이 긍하고 상반신을 일으킵니다. 노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고개를 드는 청년을 바라봅니다. 누군고? 저는 감나무집.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나무집에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 아저씨도 이 청년도 자신을 딱히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계속 하면서 그가 말 사이를 떼는데 노인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랫배에서 무슨 덩어리가 끌어올라 온몸을 훑고 터져나오는 듯한 기침 속에서 노인이 간신히 중얼거립니다. 자,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알겠네. 어디서 본 듯 하더니만. 노인이 요강을 끌어다가 면뭉치인가 가래를 쏟아냈죠. 자, 몸이 매우 불편하네요. 노인은 요강은 집 방 안에서 쉬싸는데 뭐입니다. 자, 노인은 잠깐 진정하려는지 눈을 감고 벽에 기대서 발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자네가 찬식이 자제란 말이냐. 줄 긋고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청년의 아버지 찬식이 자제. 자, 아버지가 찬식입니다. 네가 내 친구 찬식이의 자제야? 네, 쏙 뺐구먼 닮았구먼. 그 여기는 어찌 알고 왔는가? 청년이 고개를 푹 숙였다. 잠깐만, 여기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인데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면 지도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떠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계속 어떻게 알고 왔나? 청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사흘 전에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참 기침을 터뜨립니다. 어째 그분이 꿈에 보이더니. 됐죠? 자, 여기서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자, 어머니가 꿈속에 보였다는 말은 어머니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할아버지는 노인은 구면관계란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반 아침반 여러분들 앞반 친구들이 이걸 읽고서 이 할아버지랑 어머니랑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듣길 잘했다고 왜 이러니까 자기는 이 할아버지를 의심했다고. 오케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할아버지는 밑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네, 인삼도 다려주는 할머니가 있어요. 사이 좋은 할아버지 건들지 말지. 계속 어떻게 장례는 치렀나? 청년이 미닫이 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모셔왔습니다. 유골이죠. 유골을 모셔왔습니다. 안으로 모시게. 말투 보세요. 유골에 조차 안으로 모시게. 정중한 태도가 들어가 있죠. 정중함. 정중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 노인이 유골의 주인이 즉 찬식이 마누라 청년의 그 어머니에게 굉장히 예의를 좀 갖추고 있고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니 맞죠? 의심할 만하다.
노인이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년이 라면 상자를 윗목에 놓아놓자. 요게 유골함이겠죠? 윗목에 놓자 멍하니 지켜보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답답하다. 자, 옆에다가 답답하다는 것에서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빼볼까요? 첫 번째, 그냥 제일 단순한 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픕니다. 아픔. 첫 번째, 그냥 개인의 병입니다. 아프다. 가래를 막 계속 끓고 있잖아. 자, 두 번째는요. 유고를 본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유고를 본 개인적 감정입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아씨가 죽었단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 자, 세 번째는 개인적 감정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지금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좌익과 우익과의 대립, 이념 대립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 사건 혹은 개인의 희생에서 온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이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몸이 아픈 거. 두 번째는 단순히 그 알았던 여자애가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으로 그냥 감정. 세 번째는 아이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있네. 역사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노인의 눈이 그늘 속에서 반짝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이죠. 노인은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거 애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도. 눈을 감은 채로 노인이 말합니다. 임종 때 무슨 말씀 없었니? 얘 까맣골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과의 합장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선생님에 관해서도, 자, 배 선생님이 노인입니다. 배만성 씨입니다. 노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 뭔가 사연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죠.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테지. 저녁 들어갈까요? 밖에서 노파의 목소리는 네, 이 노인의 아내입니다. 아니, 나 밖에 나갔다 올 거야. 자, 173쪽 넘어갑니다. 자, 중약 밑에 볼게요. 여기로 질러가세.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로우니. 어? 아니 뭐야?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롭다는 말은 이 동네 것들이 이 청년과 관련되는 일에 뭔가 안 좋다는 반감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아, 뭐야? 아직까지도 이념 대립의 흔적이 남아있군요. 적어봅시다.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념 대립입니다.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념 대립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 마을은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농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네, 좀 이따가 선생님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인이 지팡이로 돌담이 둘러진 왼쪽에 논두러기는 가리킵니다. 저 쓰잘데기 없는 나무를 좀 보게나. 세모 치세요. 상징적인 의미다. 세모 쳐주세요. 쓰잘데기 없는 나무는 잘못된 역사의식이에요. 안 좋은 거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의식입니다. 저 길을 막아버리는 쓰잘데없는 나무를 좀 봐라. 노인은 논두렁 옆에 개울가로 무성하게 자라나서 통행을 줄 긋고 통행이라기보다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통행은 역사에 가깝습니다. 길은 역사요. 통행은 역사의 흐름이겠죠. 역사를 방해하는 아카시아 덤불 세모 치세요. 잘못된 역사의식입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역사의식은요. 단순히 전쟁만 보지 말고 개인을 희생시키는 이런 전쟁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카시아 덤불을 지팡이로 툭툭 칩니다. 개울 위쪽에는 붉은 흙과 돌더미가 드러난 척박한 야산입니다. 전쟁의 상처죠. 전쟁의 상처. 참 낙엽송이며 회나무며 솔도 많았는데 평화로웠는데 이거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개인의 삶이었는데 산골이 참 심란의. 청년이 노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전방에는 아예 산이 주저앉아 버린 데도 있습니다. 산에 맥이 끊기면 안 되는데 말이요. 자, 맥은 역사겠죠. 역사가 끊기면 안 되는데 말이요. 위로 오를수록 노는 없어지고 등성이를 깎아서 일군 밭이 층계처럼 나타났습니다. 밭이 끝난 곳에 아카시아 덤불도 끝나 있었고 시로라기 같은 물줄기. 자, 밑에 문단. 내 몸이 이러니 어디 묘를 돌볼 수가 있나. 지금 아버지 묘 찾아가고 있습니다. 묘를 돌볼 수가 있겠나. 못 돌봤어.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밭고랑 위에 바싹 붙어서 땅이 겨우 알아볼 만큼 불쑥 올라온 부분 줄거줄까요?
겨우 알아볼 만큼 불쑥 올라온 부분은요. 무덤입니다. 무덤. 아버지의 무덤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무덤에 봉긋하게 올라온 봉분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봉분이 없는 초라한 무덤이에요. 정식 무덤이 아닙니다. 봉분이 없는 무덤입니다. 자, 봉분이 없는 무덤은 왜 만드냐 하면 제대로 요즘이야 봉분 잘 안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숨기기 위해서요. 자, 계속 밑에 문단입니다. 뭐래? 인사 올려 아빠한테 인사해. 하고 나서 붉어진 눈으로 노인이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움 때문일 것 같은데요. 서글픔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리움과 서글픔 때문이겠죠. 청년이 못내 어색한 형상으로 삼배를 올렸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첫 인사를 올렸겠네요. 그들은 풀이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영 소식이 없으면 내가 이장을 할 작성이었어. 이장은 묘를 옮긴다는 뜻이죠. 요 넘어 맞춤한 자리가 있어서 여기는 물이 나서 못 쓰겠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거기쯤 자리를 잡으려고. 노인과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죽고 난 다음에 묘를 같이 쓴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친밀하네요. 자, 그래서 그전에도 이 노인이 아버지의 시신을 대충 수습을 해가지고 혼자서 가묘를 만들어서 묻었다는 겁니다. 자, 옆칸으로 넘어갈게요. 옆칸, 옆 뒤쪽이 아니고 옆칸. 숲 위로 지붕들이 보였는데 자, 줄 꺼주세요. 일자 기와집이 한가운데 보였습니다. 줄 긋고. 자, 이 집에 이 마을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적어도 어때? 이 집은 위세가 있고 위치라든지 있던 뭐 형세가 좀 있는 집이죠. 그죠? 적어도 아마 신분까지는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어쨌든 6.25 전쟁 때도 신분제는 철폐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아마 분명히 지체가 높은 집이었을 겁니다. 위세가 등등하고 위세가 높고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당당하고 되게 좀 부잣집이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자, 1차 기와집이 쫙 한가운데 있고요. 높다란 나무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선을 주고 있던 청년이 말합니다. 저기가 그 감나무집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죠. 자네 모친의 시가였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만. 앞에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어제 우리 유나 혹시 어저께 엄마의 시댁 갔다 왔니? 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배고파. 아빠의 부인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빠의 부인 어디 가는 거야? 이러면은 아빠가 딴 부인이 있는 느낌 안 듭니까? 약간 자네 모친의 시가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유부녀네요.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다 대박 난리 났어요 지금. 자네 모친의 시가였어. 유부녀입니다. 깔끔한 분이셨어. 근데 야 오해하겠다. 이 할아버지 너무 흘린다. 아니 이러니까 그래 맞아. 아까 남고 다니는 남자애가 이걸 보고 그래 드디어 오해가 풀렸다고 하더라. 아이고. 자, 어머니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입니다. 두 분의 고향이 아니네요. 내 고향도 아닐세.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내가 젊어서지 학교를 해본다고 줄 거세요. 오 할아버지 어이구 대박인데. 자,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죠? 지식인이죠? 우리 만성씨 지식인이네요. 우리 배만성씨 주저앉았다네. 자, 내 부친이 여기 온 건 일 때문이다. 줄 거라. 아버지도 당시에 50년대 일을 하는 남자야. 그러면 지식인이죠. 젊은 지식인이었겠죠.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 친구는 잘못 어울렸어.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했던 활동입니다. 자, 잘못 어울려서는 뭐 했겠어요? 뭐 했을까요? 빨간 빨갱이 좌익이라고 적으세요. 잡혀갈 수도 있다. 좌익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줄거리를 설명하죠. 앞에 봅니다. 까맣골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인심 적고 부자 없고 무시 크고 여기에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미스터 배. 그 당시에는 가래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미스터 배, 우리 만성이가, 이름 세련됐죠? 만성이가 큰 꿈을 품고 나 이곳 농민들을 가르칠 거야 왔고, 또 나 이곳 까맣골, 야 산수도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원, 이곳을 부유하게 만들겠어 라고 온 우리 찬식이. 이름이 다들 왜 이렇게 도시적이야? 자, 청년의 아버지인데 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청년의 아버지니까 청창식이. 우리가
아, 맞다. 성이 이상하면 만날 수 없는데. 찬식이. 자, 우리 만성이랑 찬식이랑 으쌰으쌰 하는데, 찬식이가 동네 제일 부잣집에 있는 기와집 감나무집에 유부녀를 봅니다. 숨겨왔던 나. 예, 금지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유부녀입니다. 그니까, 뭐 찬식이가 뭐 그런 거 보겠어요? 이름이 찬식이, 아버지 찬식이 없지? 그죠? 그렇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지식인답게 좌익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민군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닙니다. 활동만 좌익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전쟁! 인민군! 숨어있는 이 까막골 막 여기는 전쟁의 터전이 아니에요. 깡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민군! 저녁에 말하면 무서울 거니까 귀엽게 바꿀게요. 따당 따당 땅땅땅 몰살! 다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막 극도로 분노에 차 있고 이 모든 분노를 누구? 생각해봐. 안 그렇겠니? 열받아 죽겠지? 그죠? 당연히 좌익 활동을 했던 아버지! 타겟! 됐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래서 숨어있던 아버지는 죄를 짓진 않았거든요. 숨어있던 아버지를 잡아서 광기에 휩싸인 희생당한 거야.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이 따당 따당 총살. 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소문이 퍼집니다. 좌익으로 죽고 난 이후에 이슈가 됐겠죠? 소문이 퍼집니다. 감나무집 며느리랑 그렇고 그렇대요. 썸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와 대박이다. 열받았겠지 당연히. 이 집이 귀세가 등등한 집안인데 며느리를 해병대로 만들어버려요. 머리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놓고 내칩니다. 어머니 임신. 이 상태에서 곱게 있었던 이 불명예스럽잖아요. 사실은 바람이니까.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는 역사의 희생양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불륜이긴 하지.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래서 호롤단신으로 아들을 키웠던 거고 그 아들이 바로 청년이고 죽을 때가 돼서 남편 죽은 걸 알고 있잖아요. 남편 아니고요. 두 번째 남편. 이거 남편도 아닌데 내연남이 죽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래서 제 아들한테 유언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좌익이 되어버렸어. 뜻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은 땅과 구별할 수 없는 비스만 제대로 된 묘가 아닌 가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당신 어머니랑 은근한 정문이 난 거를 나도 몰랐지. 금지된 사랑이죠. 금지된 사랑을 나도 몰랐어. 어머님이 여길 떠나시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새벽이던가 그이는 어머니입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머리를 감추느라고 머리를 잘렸거든요. 머리를 감추느라고 수건을 깊숙이 쓰고 있었어. 자네 부친이 죽음, 그 꼴을 당하고 이틀 만일게야. 시댁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죽은 자는 언제나 젊고 죽은 자는 아버지. 언제나 젊고라는 말은 기억 속에 남고 아버지는 언제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지만 살아서 당한 어머니의 고초가 더 심할 거야. 자, 일단 불륜딱지. 또한 빨갱이 여자. 그죠? 또한 미혼모? 미혼모는 아니지. 뭐라고 그러지? 혼자서 애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 엄청 심했겠죠? 청년이 훌훌 털어버리는 것 같게 재빨리 말합니다. 내려가시죠. 더운데요.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막을 하거든요. 안 나오지만 주막을 하는데 이 주막에서 잠을 청합니다. 자, 뒤쪽 넘어갈게요.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 잠이 올 거야. 네. 하니까 정말 도란도란 흘러내려가는 주막 앞에 시냇물 소리가 고즈넉하게 들려옵니다. 저수지에 수문 밑을 세워놔서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물입니다. 자, 이제 청년이 꿈을 꿉니다. 청년은 꿈에 수많은 말무리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아유, 중요해. 여기서 수많은 말의 무리는, 개인입니다. 개인의 삶들입니다. 개인의 삶이 구름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말, 흰 말, 얼룩말들 줄 거 놓고, 요것도 다양한 삶입니다. 다양한 삶, 개인들의 다양한 삶이 이런 다양한 개인들의 팽팽한 궁둥이가, 이건 좀 아니고, 자, 궁둥이 햇빛에 번쩍거리고 끝도 없는 말발굽 소리가, 자, 얘들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자, 열심히 살아가는 개인의 인생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는 발굽소리도 멀리 가고 일렁이던 먼지가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망원경의 유리알을 통해서 지평선이 나타났죠. 숫자와 좌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방 어디서나 똑같은 산천이었습니다. 자, 이 산천은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공간을 개인이 열심히 살려고 달려간 거예요. 인기척이 없는 들판을 달려보면은 줄 거 보세요. 인기척이 없네요. 뭐야? 말은 달리는데 들판은 멈춰있다는 뜻이겠지? 그죠? 예, 멈춘 역사입니다. 멈춘 역사를 바라보면 그때마다 초조해서 안달이 납니다. 다시 말이 달려갑니다. 다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합니다. 개인의 삶이 지속됩니다. 들판이 보유하는 장면을 거듭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즉, 역사는 멈춰있지만 개인은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거겠지? 그거를 아버지의 상처를 딛고 이제 이겨내야 되는 청년이 꾼 꿈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결국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역사적인 사람이잖아. 어떤 말을 하고 싶겠어? 달려야 된다. 달려라. 이겁니다. 나도 오늘 저 달려야 되겠다. 오늘 배웠잖아. 사람이 배웠으면 적용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개인이 역사를 딛고 달리자. 요런 소설이야. 알았지? 이렇게 잠 깨가지고 아버지 산소 합장한대. 하고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 끝난대. 자, 숙제가 얘들아